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이에요. 세 번째 방송인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는 게. 2년 뒤에, 네, 성인이시면 18살인가요? 부럽네요. 네, 우리 스위트피님도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번, 5번 이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세팅하는 것들이. 제 생각은 좀 하게 되지만 또 모르겠어요. 워낙 안 친해갖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희 많이 뵙는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네,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맨날 이제 뭐 얘기해봤자 뭐 코로나 얘기나 하고 뭐 이제 뭐 우울한 얘기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좀 주제는 한 가지는 정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를 뭘 정할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저번 라이브 방송 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두 번째 라이브 방송 때 정말 예상 외의 국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워킹홀리데이가 관심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일랜드는 거의 워킹홀리데이 시장에서 아웃사이더예요. 없어요. 관심도도 많지도 않고 그런 아웃사이더들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일랜드의 워킹홀리데이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일랜드의 이제 뭐 역사라든가 아일랜드 이제 사회 혹은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이야기도 있고 사회 이야기도 있고 뭐 얘네들 뭐 먹고 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뭐 공부한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뭐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들 뭐 답변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이제 우리 하연최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국을 비판하는 이제 뭐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후방주의 저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주화 주님 때문에 또 웃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뭔지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일랜드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의 아일랜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저도 아일랜드 좋아해요, 스위트비님. 왜냐면 그냥 아일랜드를 이제 제가 학생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유럽에 있는 어디 뭐 후진국, 뭐 필리핀, 뭐 걔네 뭐 먹고 살아요. 혹은 뭐 EU에 가입돼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도 아직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알고 가는 아일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제가 역사 채널을 뭐 채널까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역사 이야기들이나 사회 이야기들을 이제 넣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 왜냐면 이제 좀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현지인들 만났을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 그 채널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일랜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어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이란 나라를 빼고 아일랜드의 역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예요. 뭐 제가 어떤 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일랜드도 나라예요? 뭐 영국에 뭐 속해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일랜드는 나라예요.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정식 아일랜드 공화국이죠.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영국의 이제 민족 잉글랜드로 대표되죠. 물론 잉글랜드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뭐 웨일즈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잉글랜드를 이제 이루고 있는 가장 주니까 영국의 주가 잉글랜드니까
잉글랜드는 민족 자체가 여러분 이제 앵글로색슨족이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켈트족이에요. 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다른 민족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민족이 다른 민족이에요. 이게 정말 다른 민족인데 이제 예전에 뭐 1100년대쯤 돼갖고 이제 뭐 영국 왕이 있습니다. 저기 헨리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관심을 갖는 혹은 어학연수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죠? 영어를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영어를 쓰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워킹홀리데이도 간다, 어학연수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언어 자체도 켈트족 본연의 언어가 아니라 영국의 언어인 영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를 할 때 사실 뭐 그냥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절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거를 다 뺏어가죠. 뭐 별의별 거 다 뺏어가요. 왜냐면 전쟁 물자를 이제 만드는 이제 뭐 그 일종의 뭐 그런 군수기지 역할로 이제 아일랜드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언어까지도 이제 영국이 사용하는 영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막 식민 지배하고 뭐 하고 막 당해요. 막 당하면서 이제 다 뺏겨요. 먹을 것도 뺏기고 뭐 집에 있는 뭐도 뺏기고 남자들은 군대 다 끌려가고 이제 막 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바로 감자예요, 여러분. 감자를 주로 먹어요. 왜 감자를 먹냐면 영국 애들이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빼고 다 가져갔어요. 맞아요. 감자 빼고 다 갖고 갔기 때문에 감자만 남아 있어요. 감자만 남아 있는데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네들이 감자만 빼고 이제 다 갖고 갔어요. 막 다 갖고 가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만 먹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감자예요.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감자를 식용으로 제일 먼저 키우고 재배하기 시작한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왜? 감자가 주식이니까. 감자는 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감자를 이제 막 재배해서 먹고 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1700년대 들어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듭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뭐 여기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뭐 한국사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이제 그때 당시 1700년대 보면은 이제 뭐 경술 대기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삐끗하죠. 왜? 이 감자가 계속 마냥 생산될 줄 알았는데 그 대기근 때 감자 생산량이 한번 줄어버려요. 이거 봐라. 굉장히 큰 문제네. 근데 100년 정도 지나서요. 1840년대 들어서 드디어 전 유럽에 대재앙이 닥칩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 유행을 하는데 사람한테 유행하는 전염병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유행하는 전염병은 아니고 이 식물에 어떤 식물? 감자에 바로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병은 감자 마른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감자 마른병이 다 돌아요. 다 돌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이제 그 감자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죽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아일랜드 애들은 감자만 먹었잖아요. 근데 그 감자가 다 말라 죽어가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점점 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엔 감자라도 갖다 팔았어요. 감자를 누가 사냐고요? 아일랜드가 여러분 1800년대 감자 대기근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이제 그 감자 생산량이 1위였어요.
수출량의 대부분도 감자였고요.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감자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감자가 이제 말라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게 없어지고 도시로 떠나기 시작하고, 떠난 아일랜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우리 아까 그 전슈화슈님 얘기하셨던 후방주의 동상 있죠? 이제 더블린을 가보면요, 저 후방주의 동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쳐요. 이제 그 좀 이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야한 느낌의 옷을 입은 여자가 있죠. 근데 그래서 저기서 장난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 이제 뭐 남미에서 온 애들이나 아니면 좀 개념 없는 애들을 보면 이제 막 저기 막 가슴에다가 막 손 대고 사진 찍고 막 뒤에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아일랜드를 가시면 여기서 장난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저 동상의 얼굴 한번 봐볼래요? 표정이 어떤지? 표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을걸요?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죠. 옷은 파티 가는 것처럼 입었는데 표정은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손에 파티 가방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부채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손은 수레를 끌고 있어요. 제 미는 수레거든요. 그리고 수레 앞부분을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빛에 이제 반사되고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거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여자가 표정도 우울하고 수레를 끌고 물고기를 싣고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 감자 대기근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한 가족이 굉장히 이제 암울한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남자들은 다 영국으로 끌려갔어요. 아니면 돈 번다고 도시로 떠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실존했다 혹은 실존하지 않았다, 굉장히 말이 많은 이제 그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상은 몰리 말론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이제 뭐 실존했든 실존하지 않았든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여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요. 뭐 남편은 어디 가서 돈 벌어 온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더블린 항구로 가요. 저 수레를 끌고. 왜? 더블린 항구엔 누가 있냐면 영국 선원들이 있었어요. 영국 선원들에게 본인을 하루 내어주게 되죠. 하룻밤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물고기를 몇 마리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집에 와서 그 자식들에게, 본인의 자녀들에게 이제 먹이는, 그게 바로 이 몰리 말론 동상이에요. 그래서 옷을 저렇게 입고 있지만 표정이 암울하죠. 기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영국 선원들한테 받은 그 물고기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기서 그래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싸움 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대사관이나 이제 곳곳에 보다 보면은 이제 소녀상이 있죠. 우리도 역사를 잊지 말자고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화나겠죠. 막 외국인들 와서 거기서 장난치고 그러면 싸움 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 몰리 말론 동상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만들어 놓은 동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워킹홀리데이나 혹은 어학연수 아니면 여행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이제 뭐 아일랜드를 더블린을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 동상을 한 번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아일랜드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일랜드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요.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주식이 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자가 다 죽어버렸고 먹을 게 없고 20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요 굶어 죽거나 아사라고 하죠. 아사하거나 아일랜드를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800만이었던 인구가 600만 혹은 500만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굶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그러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가도 어쨌든 유럽은 다 힘들어요. 지금 유럽은 힘들기 때문에 영국 가도 먹고 살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미국 갈 때 우리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권 찍고 가지만 저 당시에는 미국을 가는 배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은 배에 다 막 낑겨서 탑니다. 낑겨서 어찌어찌 짐짝처럼 가요. 짐짝처럼 막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전염병이 돌든가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치거나 하면 배가 다 뒤집히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을 때 타고 가던 배를요, 여러분 관선이라고 불렀어요. 이 관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 맞아요. 사람 죽으면 관에다가 묻죠. 그 관과 같다고. 왜? 여기 타는 사람들은 죽을 거니까. 그래서 관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갑니다. 물론 다 뭐 그런 배만 타고 간 건 아니에요. 지금 막 타이타닉 얘기들 지금 해주시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1997년도에 개봉했죠. 타이타닉이요. 1997년에 이제 타이타닉이 개봉을 했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보면은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화가예요. 되게 가난한 화가인데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고 뭐를 얻게 되냐면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얻게 됩니다. 물론 3등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때요? 그 배표를 받고 너무 좋아하죠. 왜?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배에 타고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3등석 선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 안에서 그 3등석 선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등석이나 2등석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타이타닉 같은 편한 배를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배를 탄 사람들은 돈이라도 좀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자, 미국 건너갔으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딱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겠죠. 정말 쉽지 않아요.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뭐라고 불렸냐면, 여러분 니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니그로가 흑인,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흑인을 비하할 때 지금도 이제 니그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일랜드 애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화이트 니그로라고 불렀어요. 하얀 노예란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하얗잖아요. 하얘갖고 좀 비싼 값에, 흑인 애들보다는 비싼 값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팔린 아일랜드 사람들, 화이트 니그로들, 정말 슬프게도 거의 대부분 셋 중에 하나로 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산이나 뭐 이런 사람 없는 곳들에 숨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뭐 감자 농사든 뭐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의 남북 전쟁 알고 계세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이제 뭐 미국의 노예 제도를 찬성과 반대하는 이제 그 전쟁인데,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은 여러분 진짜 역사상 가장 진짜 미친 전쟁이에요. 제일 정말 미친 전쟁인데, 왜 미친 전쟁이냐면, 여기 남자분들 계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저도 군대 갔다 왔고요. 군대 가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은폐술 배우고 엄폐술 배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남북 전쟁은 그게 없어요. 남북 전쟁은 숨지 않아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 자, 어디 벌판에서 만납시다 하고 만나요. 왜? 숨어서 전쟁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애들이. 그래갖고 정말 멍청하게 벌판에서 만나요. 자, 5,000명 대 5,000명 나오세요. 자, 준비 시작. 총을 빡 쏘죠. 대포 쏘고.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그 남북 전쟁에 암열에서 총알바지로 가요. 그렇게 팔려나갔어요. 네,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 총알바지로 팔려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맞아요. 아까 그 지금, 그 정지호 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도 비슷하지만 성향도 비슷한 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뭐 아니면 그 윗대를 생각하면 다 뭐예요? 공부해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도.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교육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총알바지 하고 막 노예 생활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 뭐 하냐면 자식 교육에다 투자를 해요. 얘네들은요. 학교 보내고 막 감자 몇 알씩 들고 가서 수업 좀 받게 해주세요. 당연히 못 받게 하죠. 왜? 얘는 노예니까. 그러면은 문 밖에서 앉아서라도 수업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지금의 미국을 보면 아일랜드계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은 미국의 경제는 누가 움직인다 그러죠? 유태인이 움직인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의 뭐 유태인에 따라서 경제가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경제는 유태인이 움직이지만 정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에이, 뻥 같죠. 그 미국에서 노예하던 애들이, 총알바지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의 정치를 움직여?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다고 그랬죠.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생활이 나아져요. 왜?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아일랜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계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아일랜드 국민이 지금 4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수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에이, 사람 많은 걸로만 어떻게 정치를 움직여요? 사람 많은 걸로 따지면 예를 들어 미국에는 뭐, 그 남부의 스페인계, 히스패닉계 있죠. 남미 계열 애들. 얘네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이민자가 그 먹고 살 거 없어서 감자가 없어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 3등석 객실에 막 꾸겨서 탔던 그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믿기세요? 안 믿기죠.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다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있죠? 미국에. 물론 암살당했지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아일랜드계예요. 에이, 케네디 한 명 갖고 어떻게 정치를 움직인다고 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32%는요 아일랜드계예요. 진짜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뭐 케네디가도 있었고요. 클린턴 가문도 있어요. 클린턴 있죠? 클린턴 가문도 아일랜드계예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물론 지금 이제 세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부시가도 아일랜드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미국 대통령 중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버락 오바마죠. 오바마도
아일랜드 이민 계열이에요. 여기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맞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더블린에서 연설을 합니다. 광장 같은 데서. 근데 아일랜드계 출신이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거 보면은 지금 오바마가 기네스를 마시고 있죠. 사실 아일랜드 하면 기네스가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기네스를 마시는 이게 뭐냐면 오바마의 이제 그 할아버지시겠죠. 뭐 그 위에 조상이 아일랜드에서 왔는데 얘네들은 가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오바마의 그 살던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살던 그곳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펍에 가요. 얘네들은 일단 만나자 그러면 펍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펍에서 만나요. 펍에서 만나서 이제 뭐 직접 자기가 기네스 한 잔을 따라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일랜드를 떠났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일랜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막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과 친하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일랜드는 더해요. 아니 30%가 지금 뭐 아일랜드 출신인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일랜드가 이제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이제 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문의를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보다 보면은 아일랜드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조금 그 요리나 이런 쪽으로 비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였냐면요. 바로 IT 계열이었어요. IT 계열이 아일랜드로 많이 갑니다. 에이, IT는 대한민국이지. 막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네, IT는요. 근데 우리의 IT와는 좀 달라요.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IT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IT 같은 경우는 삼성, LG 얘네들 이제 막 반도체 만들고 뭐 핸드폰 만들고 이제 기계 만들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요. IT 뭐 그 제품들이나.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이제 뭐 이런 보험사들에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그 전산망들 있죠. 내부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IT 그 아일랜드에서 나와요. 아일랜드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본따서 만든 그 샌디포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에이, 진짜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있는 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있죠? 뭐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있을 거고요. 또 저 아일랜드에 있을 때 보면은 뭐 HP나 뭐 구글 같은 데도 있고 델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죠. 10개 세계 10대 IT 업체 중에서요, 여러분 9개 유럽 본사가 더블린에 위치해 있어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IT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덤벼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놀랐던 게 2010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일랜드 이제 그 갔을 때 한국은 그때만 해도 버스 도착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뭐 나왔다고는 하지만 활성화돼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이미 다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뭐 와이파이? 그럼요. 유럽에서 제일 빨라요. 아마 뭐 와이파이 속도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빠르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빠르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는 이유는 얘네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0.1초의 순간이라도 막 어떻게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일랜드나 유럽이나 얘네들 생각을 보면은 굳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100메가 이렇게 쓰는 데들 많아요. 뭐 100메가도 쓰고 아니면 뭐 1기가 쓰고 우리는 지금 5G 시대라고 하죠. 뭐 1기가도 쓰기도 하고 5G는 거의 쓰지 않죠. 왜냐면 굳이 내가 핸드폰 보고 뭐 하는데 1기가든 5기가든 뭐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어쨌든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미국과의 관계로 좀 돌아와 보면 뭐 세계 10대 업체 중에 9개가 지금 더블린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가 이제 사실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행이나. 근데 얘네들 자체가요. 그 금융이나 이런 거보다 좀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이제 제약 산업 이런 쪽에 눈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세계 10대 제약 회사 중에 10개 본사가 모두 더블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도 많이 가죠. 우리나라에서도 SK제약이 아마 작년 가을에 지금 더블린에 있는 더블린에 있는 그 세 번째로 큰 제약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은 뭐 굳이 상관이 크게 당장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직업적으로 바라보고 그 국가를 보다 보면 아직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나라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뭐 대한민국의 70%밖에 안 돼요. 땅 크기가. 그래서 이제 산업들이 작아서 조금 우리가 편의를 위한 그런 서비스업들이 거의 잘 없긴 한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뭐 사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힘이 생깁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좋은 영상들 많이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우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사실 아일랜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에요, 여행. 뭐 물론 뭐 영국에도 뭐 항공이 많고 뭐 많이 있지만 아일랜드에는 여러분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항공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아니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저가 항공이에요. 저가 항공이면은 뭐 비행기표만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물론 뭐 비행기표 싸요. 근데 악명 높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뭐 욕먹고 안 했지만 저가 항공이랑 비행기표 되게 싸게 끊어놓고요.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1유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막 난리 나갔고 이제 근데 그걸 철회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이언에어 이제 저 예전에 거기 아일랜드에 있을 때 라이언에어를 타잖아요. 라이언에어 타러 가면은 여러분 우리 어때요? 비행기표 갈 때 뭐 예약증 안 갖고 가도 되죠? 뭐 갖고 가면 편하겠지만 여권만 갖고 가도 얘네들이 알아서 조회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으로 반드시 예약증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체크인을 하셔야 되고 그거 안 해놓으면요 60유로인가 뭐 얼마 벌금을 내요. 아니 비행기표는 영국 가는 거 예를 들어 왕복해야 뭐 얼마 안 해요. 한 3-40유로? 그 정도인데 벌금만 뭐 60유로씩 매기고 좀 그런 별로인 곳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 그 정도를 잘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편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비행기표 진짜 싸거든요.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아일랜드에 있으니까 런던 갈 일이 사실 제일 많아요. 여행을 이제 영국 갈 일이 제일 많은데 런던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런던 생각하면은 뭐 이제
그 히드로 공항이 이제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드로 공항도 말도 안 되게 크고요. 터미널도 많이 있고 거기 말고도 이제 곳곳에 있어요. 뭐 시티 공항도 있고 게트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메인 공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김포공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공항이 있지만 이제 김포공항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작은 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 한 30유로 정도에서 뭐 40유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실 수 있어요. 런던으로요. 그리고 파리. 파리 좋죠. 파리 혹시 가보셨나요? 파리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파리는 굉장히 기대가 높은 도시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낭만이 있을 것 같고 막 에펠탑 있고 막 반짝반짝이고 막 뭔가 유럽의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파리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파리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대보다 더 큰 실망을 주는 도시가 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지저분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위생적인. 네, 맞아요.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파리 가면 아마 제가 물론 뭐 모든 유럽을 다 다녀본 건 아니에요.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나 도시들은 거의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로 여러분 파리 가면 뭐 흑형들이 진짜 많아요. 와 여기가 제가 뭐 아프리카 뭐 남부에 뭐 이런 쪽을 가보진 못했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흑형들이 정말 많습니다. 흑형들 많은 건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근데 흑형들이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 따라와요. 자꾸 따라와갖고 뭐 하냐면 손 잡아요. 손 잡고 손에다가 뭐 이상한 실 같은 거 하나 묶어요. 그냥. 그럼 대부분 관광객들은 어때요? 그냥 쳐다보고 있죠. 얘네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꾸 실 묶어요. 실 묶어놓고 손 내밀어요. 이렇게. 뭐 달라고? 돈 달라고 막 손 내밀어요. 막. 거의 뭐 5유로, 뭐 10유로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무슨 막 에펠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다 녹슬어서 없어질 거. 우리 짝퉁시계 중국에서 사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사고 비행기 타면 멈춘다 그러죠? 이것도 꼭 비행기 타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에펠탑 같은 거 막 갖고 와서 막 쫓아다니죠. 막 20유로 안 산다 그러면은 막 15 뭐 유로 막 하면서 계속 깎아요. 깎으면서 안 산다 그러도 쫓아다녀요. 자, 어쨌든 이제 흑형들이 이제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파리 같은 경우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두 번은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파리 같은 경우는 왕복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5, 60유로 정도면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5, 60유로면 현재 비용으로 한 7만 원 정도 에서 8만 원 정도 사이면은 뭐 어렵지 않게 파리를 다녀오실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파리에 물론 뭐 그 샤를드골이죠. 파리 공항이요. 샤를드골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보베 공항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김포공항 같은 그런 공항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만 가면 우리가 거기서 뭐 버스를 타든 택시는 비싸니까 타지 말고요. 뭐 지하철을 타든 뭐를 타든 나올 수 있어요. 시내까지. 그래서 이제 현재 도착하는 게 그 정도 비용이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가신다면 아까 같은 뭐 그런 역사도 알아두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여행도 내가 가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금 한 20분 조금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일랜드를 가시면 뭐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혹은 여행이나 혹은 그냥 유럽을 여행을 가시더라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저처럼 30대 한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기 어려워요. 좀 가기 어렵고 이제 거의 대부분 20대 분들이 계시니까 꼭 여러분 이비자 가보세요. 좋습니다. 이비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비자가 어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비자는 우리가 쾌락과 활락의 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막 쾌락 활락하니까 이제 뭐 막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불법적이거나 뭔가 뭐 야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비자는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명한 DJ들이 이제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비자는 섬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페인에 있는 이제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 있는 섬인데 뭐 해변가 전체도 다 클럽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기간 동안은 축제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혜리님 가보신 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비자 가라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비자 이제 갔다가 왔는데 이 친구 그러더라고요. 별로던데요 생각보다. 아니 왜?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비자 같은 데는요 밤 12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12시부터 새벽 한 2시 3시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착실하게 되게 착한 친구거든요. 외국에서는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싶어갖고 한 7시에 갔다가 8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호스텔 가서 자고 그리고 다음날 그냥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이제 그런 데는 여러분 이제 밤에 12시 이후부터 이제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쵸. 항공이 싸요. 뭐 얘기하신 대로 영국이 가까우니까 이제 싸기도 하지만 어딜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뭐 부다페스트 같은 데는 이제 거리가 좀 멀거든요.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 발권할 때 보면은 왕복해서 한 100유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20유로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면은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여행이라는 거를 꼭 가슴속에 담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 없이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밑에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게트윅 공항이에요. 런던에 이제 런던 게트윅 공항을 들어가는 건데요. 비행기표를 캡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면 물론 뭐 날짜마다 조금씩 달라요. 날짜마다 다르지만 이제 왕복 22.98 더하기 22.98 하면 제가 계산기를 킬 수가 없어서 대략 46유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46유로 정도라고 하면은 한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6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런던 들어가는 거예요. 런던 들어가는 게 한 6만 원 정도면 여러분 런던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더블린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물론 이거 프랑스 발음 아니에요. 그냥 한국식으로 읽을게요. 이게 바로 보베공항입니다. 이제 파리 보베공항인데요. 파리 보베공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24.99 더하기 30.59 하니까 대략 얼마예요? 그럼 뭐 한 56유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파리도 이 정도면 여러분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이나 이런 것들 뭐 출장이나 이런 비행기를 이제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산 같은데. 근데 부산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비싸요. 이동 갖고 못 가요. 훨씬 비싸요. 부산 왕복 한 20만 원 돈 나오죠. 거의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7, 8만 원에 더블린에서 파리도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좀 특별한 데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비자나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남들 안 가는 곳들. 왜냐면 이제 비행기가 특가 나올 때들 많으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꼭 아일랜드 가세요.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경험해 보실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일랜드 안전해요. 아일랜드란 나라는요. 사실 아일랜드란 나라가 왜 안전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일랜드가 이제 뭐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기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을 좀 이제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싶은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국교가 없죠. 나라에서 믿는 국교가 없는데 아일랜드는 종교가 있어요. 국교가. 그 국교가 뭐냐면 가톨릭교가 이제 국교예요. 근데 그 가톨릭교는 종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종교학을 전공하지는 못해서 그 모든 종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어요. 막 근면하고 막 성실하고 막 청렴해야 되고 막 과시 부리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종파를 좀 믿는 편이에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제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보통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 막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그러는 거 많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민성이나 이런 데들 물론 뭐 그 날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일찍 시작해요. 뭐 저 옛날에 보면 한 8시부터 시작할 때들도 있고요. 은행도 정말 특이하게 9시 반 막 이렇게 시작하고요. 한국처럼. 그리고 뭐 늦게까지 문 열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제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론 뭐
저기 가톨릭교 믿으면 안전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종교든 간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총기도 불법인 나라예요. 총기도 불법인 나라고 마약류도 당연히 불법인 나라고요. 이 나라는요. 물론 요즘 사실 굉장히 안타까울 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뭐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나 혹은 갔다 온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의 뭐 연락들 저희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많이 봤는데 그 학생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아 더블린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이제 누가 무섭냐라고 하면 이제 그 티네이저 10대들이 되게 무서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10대들 같은 경우에 개념이 없어요. 뭘 막 자꾸 집어 던져 막 사람들한테. 그게 뭐 우리한테만 던지는 게 아니라 막 다 던져. 막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던지고. 저 옛날에 그 티네이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일랜드에 있을 때 어떤 걸 봤냐면요. 티네이저 애들 그 한 4명? 5명? 알죠? 걔네들은 절대 한두 명 안 다니는 거. 꼭 한 4,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명 정도가 그 우리나라 따지면 그 마트, 대형 마트 있죠.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거기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을 해요. 뭐 그렇다고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막 웃으면서 막 큰 소리 높여서 막 싸우는 거 있죠. 이제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새끼들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어떤 이유로 뭐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이제 보고 있었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보니까 걔네들이요. 마트에 안에 가서 계란하고 달걀을 또 돈 주고 샀어요. 그 돈 주고 사서 계산대에서 계산했잖아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밀가루하고 계란을 매장 안에다 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지네끼리 웃으면서 도망가요. 한 5-6명이서. 네, 이런 이제 정신 나간 그런 일들도 있죠. 진짜 이건 얘네들 엄마 데리고 와야 돼요. 등짝 스매싱뿐만이 아니라 이제 귓방망이도 맞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비단 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10대들이 문제죠. 뭐 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하는 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10년도 이후에 2015년, 16년도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사건 사고가 거의 없어요. 사건 사고가 한 건 정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은 한 건 정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안심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 아일랜드가 무슨 일 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가기 전에 무슨 일 할까. 왜냐면 맨날 나오죠. 여러분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같은 거 찾으면 뭐래요? 맨날 그냥 일자리 없대요. 막 다 일이 없고 뭐하고 막 이력서를 몇 장 돌렸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아일랜드는 서비스업이에요. 거의 서비스업이에요. 얘네는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의 개념이 없어요. 1차 산업 없냐고요? 있어요. 아까 뭐 처음에 들으셨던 분들은 있지만 농장 뭐 감자 이렇게 있잖아요. 양도 키우고 목축업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대형 그 농장이나 공장들이 거의 없고요. 가족 경영 형태가 되게 많아요. 아일랜드를 가고 뭐 뉴질랜드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이 한 300마리 있어요. 그럼 몇 명이서 그 양 300마리를 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면 양 200-300마리 다 쳐요. 어떻게? 사람 하나, 양 치는 개 하나. 그거면 다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1, 2차 산업에. 그러면 결국 3차 산업이에요.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펍일 수도 있고 뭐 카페 같은 데일 수도 있고. 저기 우리 제 학생 하나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네, 저기 도미노 피자에서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이런 또 일자리는 또 처음 들어봤네. 우리 학생들 중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면접 보러 그래서 면접 보러 왔는데 여기는 오토바이를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배달 다녀? 버스 타고? 그건 아니고 자전거를 준대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제 뭐 배달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차 타고 이렇게, 왜냐면 저도 아일랜드 살 때 보면은 배달시키면 소형차 같은 거 타고 배달 오거든요. 아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멀리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근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제 뒤에다가 싣고 네 배달을 이제 많이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구할 때 언어가 사실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되면 무시당해요. 지금 이제 저 아이디 너무 좋은데요? 코로나 때려잡자. 코로나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종차별은 비단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언어에서 안 돼서 오는 그런 차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일을 하러 갔을 때 내 위에 있는 매니저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사람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쵸? 매니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심지어 인도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이 우리 매니저예요. 근데 내가 인종차별 당한다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시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언어라든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의 능력이라든가 내 스킬이라든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거죠. 인종차별 당하려면 아니 걔네들도 무시당해야 되게요? 걔네들이 매니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많지 않고,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아 내가 인종차별 당했어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면은 훨씬 많더라고요. 인종차별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벌어지는 게 인종차별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경험상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유럽 내에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애들이에요. 정말로요. 아, 너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저 아일랜드에 있을 때 인종차별 물론 당한 적이 있어요. 왜 인종차별이냐면 제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뭐 학교에 수업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고양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펍에서 술 먹고 있는데 와갖고 막 몽키 막 옐로우 막 그러고 가질 않나. 이건 인종차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이탈리아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학생한테 그 카톡을 받았어요. 혜리님 저 너무 열이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한 3주 전 정도에 받은 건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 애들이 그 자기들이 수업하는 교육기관에 한 3-4명 정도가 이제 그 왔대요. 친구들끼리 왔는데 얘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요 코로나라고 부른대요. 아 이게 뭐 말이야. 지금 이탈리아 지금 난리 났는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나라 다 봉쇄해버리고. 근데 자기들 상황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코로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이상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아주 또 이탈리아 인종차별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약간 욱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 보내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얼마나 이제 거기서 힘들까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겨내는 게 쉽지가 이제 않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 잘 참아주고 있어요. 잘 참아주고 있고, 네, 우리 이제 더 잘 참고 가야죠. 자, 어쨌든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보면은 아일랜드가 시급이 한 13,000원 정도 돼요. 지금 시급이 높죠. 그리고 영국은 6.2에서 8.2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치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나이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6.2 성인 되고 나서, 그리고 25세인가요? 25세 이상은 8.2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영국에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오늘 어쨌든 주제는 아일랜드로 저희가 잡고 가고 있으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 괜찮은 것 같아요. 시급도 나쁘지 않고 정확하게 1, 2, 3위를 생각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유럽 내에서 아일랜드 시급이 탑3 안에 들어요. 사실 1위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탑3 안에는 확실히 듭니다. 아일랜드 시급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9.86로 써놓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와서 이거를 계산을 조금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주당 20시간이죠. 20시간 정도 근무한다라고 하면 월에 100만 원 정도 돼요. 월에 100만 원 정도 되니까 학생들이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어학연수를 가든 뭐를 하든 뭐 크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홀 가시든 뭐 학생 비자를 가시든 이제 그 정도만 일하면 돼요. 여러분 20시간 넘어가면 이제 노동자가 돼요. 여기 가서 저기 힘들어요. 노동자가 될 거면 아일랜드 가지 마요.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일랜드 일하러 가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일하러 뭐하러 아일랜드를 가. 일자리 구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영어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가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 4, 5개월씩 그냥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막 아일랜드 간대요. 일하러. 그럼 제가 하는 얘기 100%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일하고 싶으면 호주가 시급이 훨씬 높은데 일자리 내가 진짜 뭐 마음 먹고 내가 노동자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새벽 3, 4시에 나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뭐 식당 한두 탕 뛰고 하면은 진짜 돈 모아요. 그렇게 가야지 무슨 아일랜드 가서 뭐 돈을 번다고 돈을 목적으로 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아요. 지금 이제 지호님 그 이야기하신 대로 영어가 아무래도 중요해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려면 언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언어가 돼야 이제 뭐든 하겠죠.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면 면접도 못 본다니까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좀 시대가 이래서 제가 세미나나 뭐 강연회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못 해요. 뭐 잘 못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가면은요. 막 학생들 막 모여 있잖아요. 뭐 많을 때는 300~400명씩 막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100명씩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저 영어는 안 되는데 일하면서 영어를 좀 배우려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겠죠. 영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서비스업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언어가 더 늘 수 있어요. 어쨌든 아일랜드를 가는 친구들은 근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대부분 영어를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은 굉장히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태리 애들 짜증나죠. 여러분 혹시 안정환이라고 축구 선수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보다는 예능인으로 이제 조금 더 알 수도 있겠네요. 저희 때는 이제 영웅이었죠. 안정환은 왜 영웅이었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 안 나시죠? 뭔지 잘 모르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저도 88년 올림픽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한테 2002년 월드컵은요. 2002년 월드컵 때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었던 어마어마한 진짜 대한민국 만세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16강에선가 이탈리아랑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16강에서 이제 이탈리아랑 경기를 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지금 JTBC에서 하는 그 예능 하시는 그 축구 감독님 네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결승골 골든골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니까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분이 골을 딱 넣고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2대1로 이기고 우리가 8강에 진출했었죠. 와, 난리도 아니었죠. 막 온 대한민국이 들끓었죠. 이탈리아는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이제 푹 가라앉죠. 여기서 이탈리아 애들 인성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페루자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세리아 구단에 있었는데 그 구단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탈리아 처음 넘어올 때 샌드위치 사 먹을 돈도 진짜 없던 놈이라고 그랬어요. 없던 놈이 지금 이탈리아한테 배신을 한다. 여기서 뛰게 해주니까 그러고 나서 방출시켜버렸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애들의 생각과 사상이 별로예요. 굉장히 별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이태리 애들, 네, 다른 뭐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 이제 그런 인종차별하거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네, 우리가 살포시 무시하고 밟아주는 걸로 한번 그렇게 볼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돈 얼마큼 들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돈이 얼마나 들까? 내가 얼마나 쓸까를 이제 봤는데 자, 뭐 이제 뭐 주당 뭐 이렇게 집값 생활비 뭐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니까 한 달에 학생들이 이제 쓰는 비용이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집값을 쓰더라고요. 월세가. 그리고 생활비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쓰는데 자, 저 집값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아일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가시던 호주를 가시던 캐나다를 가시던 영국을 가시던 어디를 가시던 간에 집값은 내야 되겠죠. 자, 근데 주거 형태가 여러분 달라요.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쉐어라는 형태의 이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쉐어는 말 그대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방이 3개다. 그러면 그 집에 이제 한 방에 한 명씩 살아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나눠서 써요. 근데 방값을 혼자 사니까 방값을 3명에서 나눠내는 건데 3명에서 나눠내기에는 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월세가 뭐 한 210만 원, 뭐 250만 원씩 되니까 아파트 한 채 월세가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한 방에 한 명 살지 말고 한 방에 2명 살면 어때? 그래, 그러자. 그래서 어떤 방은 2명 살아요. 근데 어떤 방에는 싫어. 내가 돈 2명 거 다 낼 거야. 난 혼자 살 거야. 그래, 그럼 네가 2명 거 다 내. 또 다른 친구들은 그래, 나는 그럼 나는 3명이서 살게. 그래, 3명이 살아.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게 쉐어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쉐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주방이나 이런 데를 이제 화장실, 거실 이런 데를 다 같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쓰게 되는데 저기 쉐어하면서 많이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죠? 싸워요. 특히 그래도 혼자 쓰면은 좀 괜찮은데 방 혼자 쓰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방 둘이서 이제 같이 써요. 나랑 어떤 애랑 같이 사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아침에 학교 갔다 왔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와서 한 8시 9시 막 이때 와서 이제 힘들고 졸리고 이제 뭐 빨리 쉬고 싶어요. 그래서 자요. 근데 내 룸메이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왜? 얘는 이제 뭐 어디 뭐 새벽에 하는 일을 구했대요. 그럼 새벽 4시에 얘가 조용히 나가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얘도 옷 입고 뭐 하고 챙겨야 되니까 불 다 켜죠. 불 다 켜놓고 이제 막 옷 입고 막 나갈 준비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다가 짜증나죠. 좀 막 이렇게 짜증냅니다. 그럼 나갈래. 나는 준비해서 나가야지. 너도 아침에 9시에 나가잖아. 뭐 이제 이러면서 싸워요. 그래 이제 이런 싸움도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이기는 방법은요. 영어를 잘하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 영어를 배우러 온 애들이나 영어를 쓰는 애들이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영어를 못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어쨌든 주거 형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공과금 포함이에요. 공과금 별도로 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생활비에 들어가는 거는 뭐 거의 그런 거겠죠. 뭐 밥값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제 뭐 교통비 같은 경우도 쓰시겠죠. 교통비 같은 것도 이제 쓰셔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술값도 있어야 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담배값도 있을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학생들 만나잖아요. 담배 피는 학생들은 거의 패턴이 똑같은 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첫 번째, 거기 담배 비싸요? 물어봅니다. 두 번째, 요즘에는요, 거기 아이코스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 담배 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담배를 이제 담배값이 비싸요. 한 갑에 보통 걔네들이 말보로나 이런 걸 피는데 우리나라 4,5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담배가. 걔네는 담배가 한 갑에 한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돼요. 담배값이 굉장히 높죠. 담배값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네. 뭐하네. 뭐 전자담배나 혹은 뭐 아니면 원래 피던 거니까 아이코스 같은 걸 찾아요. 전자담배 필 수 있지만 아이코스는 없어요. 그 나라에. 비싸네. 그럼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럼 이참에 끊을 거예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떠납니다.
근데 가면 끊어요? 못 끊어요.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의 이제 뭐 그 담배 관련된 루트가 그렇게 진행들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아일랜드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봤으니까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워킹홀리데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이 나라들 이외에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어권에 대해서야 뭐 저도 갔다 왔고 또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이제 뭐 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나라들 잘 모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잘 몰라요. 저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서. 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뭐 덴마크 막 그러들 어렵죠. 자, 근데 영어권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이 좀 1시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체력이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도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잊지 않고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워킹홀리데이가 5월 14일 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국가별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국가 하나마다 제가 다뤄볼 생각이라, 뉴질랜드는 일단 5월 14일 날 3,000명 모집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캐나다는 2020년 모집 중이에요. 근데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어쨌든 뭐 엔드 안 떴으니까 일단 모집 중이에요. 4,000명 모집하고, 영국은 2월 7월 뭐 1,000명 모집하고, 영국도 나중에 설명 한번 할게요.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호주도 이제 있는데 호주는 뭐 인원 제한 없이 한다. 자, 오늘의 주인공 아일랜드 4월하고 10월 달에 여러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4월이면 다음 달 바로 모집이 시작돼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를 아일랜드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출국 일자가 출국 희망 출국 일자가 내년 7월 전까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어떡해요?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왜냐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러분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4월달에 비자를 내가 만약에 4월 뭐 1일 날 비자 신청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자가 4월 1일 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자는 언제 나오냐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자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즉 2021년 7월까지만 출국을 하면 돼요. 이번에 비자 받으면. 코로나가 그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저도 방법 없고. 근데 뭐 전문가들 예상이나 뭐 생각이나 뭐 한 2, 3개월 이내에는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죠. 그래야 2, 3개월 뒤면 뭐 더 넓게 봐도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더 보고 할게요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따 알아볼게요. 그럼 계속 알아만 보는 거고요. 이 얘기를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여러분의 친구가, 아는 언니가, 누나가, 뭐 형이, 오빠가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그럼 이 친구는 워홀 비자를 언제 받은 거예요? 작년에 받은 애들이에요. 가기 전에 신청한 게 아니라 미리 1년 전부터 비자를 받아둔 사람들만 지금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아셨죠? 알아보면 계속 알아보고요. 지금 그 하연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0번도 탈락할 수 있는 비자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예요. 왜냐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요 경쟁률이 제일 세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8대1 돼요. 경쟁률이. 무슨 임용고시도 아니고. 어쨌든 경쟁률이 높으니까 계속 넣어요. 떨어지면 또 넣고 떨어지면 또 넣고 떨어지면 또 넣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뭔지 잠깐 볼까요? 자,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 18세에서 30세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그 18살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나이는요, 만 나이예요. 만 나이. 만 나이로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89년생 생일 지나기 전까지인가요? 만 30세가? 90년인가? 89년도인 것 같은데, 89년도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어요.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보면 나와 있죠. 목적은 대부분 다 관광이나 문화 교류, 뭐 이제 문화 체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원은 600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명. 아까 제가 언제 모집한다고 그랬죠? 이제 다음 달에 4월 달에 모집하잖아요. 4월 달에 모집을 이제 하니까 4월 달 모집에 300명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300명 모집하고, 이제 이렇게 2번 모집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요, 여러분 600명 모집한다고 그래서 600명을 꼭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쿼터기 때문에 600명까지 뽑을 수 있다, 이제 600명을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 막 그런 거 해요. 나 왜 안 뽑아줘 600명 막, 이번에 보니까 비자 합격자 1년에 590명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왜 나 안 뽑아줘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이건 쿼터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죠. 18세, 30세.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의도는 관광이래요. 여러분 관광하러 가시라는 뜻이에요. 고용은 주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하러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모든 영상,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영상에 정말 구구절절 누누이 여러분께 얘기하죠. 워킹홀리데이는 일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재밌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 그게 있어요. 자, 뭐 왕복 항공권 반드시 소지하셔야 돼요. 뭐 왕복 항공권이 없으면 뭐 돌아올 수 있는 증빙이라도 이제 하시라는 뜻인 거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의료보험, 뭐 보험은 가입하면 돼요. 왜냐면 저 보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비자 신청이 되거든요. 보험은 가능한데 문제는 범죄 경력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범죄 경력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스토리가 많아요. 우리 이제 그 학생들, 제가 그 비자 신청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그 여러 가지 서류들 보냅니다. 서류들 보내고 보면은 웬걸 뜬금없이 범죄 경력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범죄 경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 음주운전 여러분 범죄예요. 이거 중범죄예요. 음주운전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정말로 강력 범죄들도 있어요. 우리 막 강도도 있었고요. 참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학생 하나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저기 어쨌든 대학생 분들이나 20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꼭 주의하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좀 있으면 4월달 선거도 있어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는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아마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학생들, 대학생이나 20대 이제 그 졸업 이후에 당장 뭐 어디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그때 그 학생, 이제 그 여학생인데 범죄 경력 증명서를 떼왔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된 학생이.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보니까, 학생한테 들어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이 학생도 하는 거였는데 선거철이었어요. 그때 막 지방선거인가 뭐 총선인가 뭐 이제 그때 선거철이었는데, 그 선거철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막 그 붕어빵 아저씨들 트럭 말고 더 큰 트럭에다가 막 올라가서 막 사람들 막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연설하고, 앞에서 뭐 기호 뭐 몇 번 뭐 1번 2번 3번 해가면서 뭐 누구 막 외치죠. 나 뽑아줘 막 그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노래 부르고 춤도 추죠 거기서. 뭐 좋아요. 그것까지는 본인들의 선거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모집해요. 그게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일당이 그 당시에 한 7, 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당도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요. 그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선거 운동 시간이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일몰 이후에는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일하는 시간이 일몰까지 이제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해 지기 전까지 이제 계속 해왔어요. 열심히 했고, 이 학생이 마지막 날, 이제 선거 마지막 날, 선거 그 이제 유세하는 마지막 날, 즉 다음 날이 투표란 뜻이겠죠. 마지막 날 이제 한 6시인지 뭐 7시까지 이제 일몰 전까지 하고,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가서 저기 다 같이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합시다. 와, 학생들 와, 좋아요 하고 갔죠. 그리고 이제 가서 뭐 밥 먹고 이제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고 뭐 냉면 한 그릇씩 하고 공깃밥도 시켜 먹고 음료수도 시켜 먹고 뭐 맛있게들 잘 먹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상대 후보 측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이게 그 선거 기간에는 한 끼의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 금액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밥 먹은 게. 그래갖고 거기 있던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걸렸었던, 물론 학생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20대 학생들 범죄 경력, 이제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 꼭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지호님 맞아요. 내년 2월쯤에 출국하시려면 지금 비자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신청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넣어놓고 혹시 안 되면 뭐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출국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복수 비자라고 나오는데, 비자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뭘 알아두시면 좋겠냐면, 비자는 뭐 종류가 뭐 무슨 비자 이런 거 말고 뭐 단수 비자가 있냐 복수 비자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이런 것들은 다 복수 비자라고 불러요. 뭐 리벤지 이런 개념의 복수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나라에 입국한 다음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이 비자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수 비자예요. 1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여행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단수 비자는요,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비자가 없어지는 걸 단수 비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관광 비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들어갔다 나오면 비자 없어지잖아요. 들어갈 때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일랜드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는 게 많아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제 뭐 학생 비자 좋냐, 월 비자 좋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학생 비자로 아무 조건 없이 학생 비자만 받았을 때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일랜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뭐 학생 비자를 뭐 고민하시겠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학생 비자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아일랜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일랜드가 지금 관심이 있는지 혹은 아일랜드가 관심이 없는지까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겠지만,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투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국가가 아일랜드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발하실 수 있는 나라 중에 아일랜드란 리스트를 꼭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이제 종료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끔 방송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약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방송 시간이 1시간 반 동안 뭐 들어오셔서 왔다 나가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이제 네 끝까지 이제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네 혹시 좋아요나 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 번쯤 더 네 한 번 더 눌러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방송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 네 방송 종료 눌렀습니다. 자, 이거 내가 좀 배워야겠다 하는 거를. 이걸 실제로 그 미공개라도 안 해보니까 네. 내가 직접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미공개로 바꿔야지. 네 잠시만요.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